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폴리우레탄 촉매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음, 이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가능하면 원료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원료에 대한 얘기가 너무 안 다뤄지니까, 폴리우레탄을 전체적으로 다룬다는 느낌이 아니라, 일부분만 이렇게 조금 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원료를 조금씩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원료를 안 다루면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기술적으로 되게 부족한 사람인 걸로. 그래서 어, 사실은 원료를 가급적이면 안 다루는 이유가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굳이 원료 쪽까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안 다루는데, 촉매는 조금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성형기술하고 연관지어서 해드리는데, 촉매를 보면 이렇게 촉매 있고 무촉매 있고 지연 촉매 있고 이렇게 다뤄지는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촉매 무촉매는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고요. 이게 이제 촉매 반응이냐 무촉매 반응이냐. 예를 들어서 프리폴리머 반응할 때 이제 무촉매 반응도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레탄 원료에서 아민이 붙어 있는 폴리올 쪽을 쓰게 되면은 이제 무촉매 반응일 수도 있는데요. 개념은 그래요. 촉매가 없는 반응은 없어요. 촉매가 없는 반응은 없는데, 지 친구가 촉매를 해주면 촉매가 굳이 다른 촉매가 필요 없으니까 무촉매 반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촉매가 필요한 경우에 지 친구가 촉매 역할을 못 해주면은 이제 촉매를 제3의 물질을 넣어서 하는 거고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은 메커니즘상 전자의 움직임인데, 전자 움직임이 원활하게 해주는 그 모든 요소들은 촉매에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촉매라는 거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아요. 친구가 해주니까 촉매를 별도로 안 넣으니까 무촉매라는 개념이 익숙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촉매가 반응을 촉진해 주는 거다. 근데 이제 여기 반응이 너무 빨라서 지연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연 촉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연하고 촉은 서로 반대 말이에요. 그래서 지연 촉매가 아니고 지연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지연제. 그래서 촉진하라는 뜻하고 지연이라고는 서로 상극이니까, 그래서 요게 단어가 잘못돼 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지연제라는 게 있는데 지연 촉매는 아니란 뜻이에요. 지연제, 반응 지연제 이렇게 맞죠? 그렇게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촉매 얘기를 하려면 반응부터 봐야 되죠. 반응. 왜냐하면 반응을 촉진하는 거잖아요. 주체가 반응이에요. 반응. 주체가. 그 다음에 촉은 객체죠.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손님인 거예요. 그래서 주체는 뭐냐면 NCO하고 OH예요. 또는 NH. 이게 주체예요. 얘네들이 이제 서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폴리우레탄에서 여러 가지 본드들이 있죠. 우레탄 본드, 우레아 본드, 아마이드, 에마이드, 아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본드들을 만드는 거를 촉진한다 해서 이게 화살표에다가 뭘 이렇게 그려 넣거든요. 이게 이제 촉매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잘 가게, 화살표가 잘 가게. 이 상태보다 이 상태로 있는 게 더 유리하게. 이렇게 해서 촉매를 이 화살표 위에 얹는 겁니다. 이렇게 NCO하고 OH인데 OH가 R 이렇게 탄소 체인, 폴리올에서 온 OH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레탄 본드죠. 본드. 이렇게 NHCOO에서 우레탄 본드가 만들어지면서 우레탄 반응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아민을 만나면 우레아가 되죠. 우레아가 substitute라고 하는 거는 치환된이란 뜻이에요. 치환된 우레아. 그래서 이렇게 NCO하고 NH2가 만나면 우레아가 되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친구가 촉매 역할을 해요. 촉매가 아민이기 때문에요. 이따 나옵니다. 아민인 걸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산하고 NCO가 만나면 이제 이렇게 에마이드가 되면서 가스가 나오고, 요거는 이제 또 한 번 더 반응하고, 요것도 다 한 번씩 더 반응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물하고 이렇게 NCO가 만나면 이렇게 암이 되면서
CO2가 나오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반응이 또 가죠. 이렇게 해서 substitute urea 이렇게 되죠. 요 NH2는 요렇게 2번으로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NCO가 하나 더 있으면 이렇게 CO2가 나오고요. 그래서 요런 산이나 물은 이렇게 이 발포제를 냅니다. CO2 이산화탄소잖아요. 가스가 돼가지고 발포 효과를 내요. 그래서 이거 요런 거를 좀 더 강하게 밀고 밀어붙이는 그런 종류의 촉매를 우리가 블로잉 촉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잘 밀고 끌고 가는 촉매를 밸런스 촉매 이렇게 해요. 밸런스 촉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NCO고 OH 요거만 집중적으로 밀고 가는 이런 촉매는 이거는 이제 젤링이라고 그래요. 젤링. 요거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일으키는 건 젤링 촉매예요. 그래서 요 현상을 못하게 막고 요것만 일어나게 하겠다고. 근데 이게 폴리우레탄은 여기에서 반응이 끝나는 게 아니죠. 우레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NCO가 추가로 있다라고 하면 뭐 OH가 추가로 있다 그거는 다 상황이 다른데 NCO가 추가로 있다 그러면 여기하고 얘하고 반응하고 다 반응하죠. 그래서 요게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2차 세컨더리 두 번째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레탄하고 NCO, 그 다음에 우레하고 NCO, 그 다음에 에마이드하고 NCO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죠. 알로파네이트, 뷰렛 이런 거는 이제 주로 안 다루죠. 별로 안 다룹니다. 이 두 가지 정도만 알로파네이트, 뷰렛. 그 다음에 여기 상태에서는 결합이 하나, 두 개에서 펑셔널리티가 2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선형 구조가 되는데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되면 R도 이것도 물결문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물결문이나 R이나 똑같은 건데 그러면 이제 이 3이 되잖아요. 펑셔널리티가. 그럼 공간적으로 구성이 되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가교한다고 그러죠. 가교. 브릿지, 다리를 만든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레아, substitute 우레아도 이렇게 양쪽으로 이관능인데 NCO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이렇게 3관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선형인 상태까지가 반응이 가면 이거를 이제 젤타임, 그 다음에 이렇게 가교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큐어링이 일어나서 이제 굳어지는 거죠. 완벽하게 솔리드 상태로 되는 겁니다. 이제 NCO끼리 가는 애들도 있죠. 여기는 이제 이 내용에는 없어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트라이머리제이션, 뭐 다이머 이런 것들이 NCO끼리 가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촉매의 작용이에요. 촉매가 그런 것들을 촉진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가는데 폴리오라고 무라고 섞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촉매를 넣으면 선택적으로 반응을 시켜요. 촉매의 선택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촉매의 종류라는 게 있게 됩니다. 종류. 그래서 촉매의 종류에서 이렇게 이 젤링 촉매가 있고 블로잉 촉매가 있고 밸런스 촉매가 있고 여기 이 사이트 가면은 이 그림은 있는데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고 또 요거 대신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잘라내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요 구조를 추정해 보건데 이건 그냥 젤링이 이 강한 촉매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요것도 구조를 보고 추정을 해보니 블로잉인 것 같다. 여기에 기술이 안 돼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세요. 제가 추정한 거예요. 혹시 이 오류가 있으면 코멘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밸런스 촉매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DMCH를 제가 가져왔어요. 디메틸 사이클로헥실 아민에서 DMCHA 폴리캣 8, 또 뭐, 그 다음에 뭐, 캐탈리스트 8, 이렇게 해서 숫자가 주로 8로 8이라고 하는 숫자로 연결이 되죠. 제품 그레이드들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밸런스. 그러니까 밸런스는 뭐냐면 블로잉도 가지고 있고 젤링도 가지고 있고 이 두 가지를 한 몸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밸런스들은 바쁘죠. 그래서 많이 쓰는 거죠. 이해가세요? 밸런스는 바빠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써야 되는 거죠. 밸런스. 그리고 젤링, 블로잉인데 이 어느 쪽을 이제 매개하느냐에 따라서 블로잉을 안 쓰거나 또는 젤링을 안 쓰거나 젤링은 이 안 쓰고 밸런스를 쓰는 거죠. 블로잉 밸런스 이렇게 쓰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나 빠져 있는 거는 큐어링 촉매가 빠져 있어요. 큐어링 촉매인데 큐어링이 이 젤링 좀 센 애들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트라이머리제이션, 삼정화 촉매 이런 것들이 이 젤링 역과
역할과 더불어 큐어링까지 후기 반응까지 촉진해 주는 게 있죠. 이제 그거는 좀 다른 메커니즘이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 온도가 조금 다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성형에서 이제 이거를 다 알아야 되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성형 기술자한테는 촉매가 기능이 기본적으로 여기 세 가지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 큐어링까지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촉매들이 각기 종류가 다르다. 그걸 하는 걸 종류가 다르다. 그리고 그 종류가 다르면서도 또 여기 보면 종류 안에 여기 종류 안에 테다 있고 T12, T9. 요거는 이제 TIN이에요. T자가 여기 TIN. 이거를 주석이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TIN이라고 해요. 그래서 T가 이 TIN의 약자예요. 그래서 요런 금속 촉매가 있고, 여긴 아민이잖아요. N이 붙어 있는 아민인데, 아민 촉매가 있고, 근데 이게 그냥 겔링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비교했을 때, 요런 엄청나게 강해요. 강한 겔링이에요. 강겔링. 상대적으로. 근데 얘가 약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엄청나게 강해요. 얘도. 강한 겔링이에요. 요런 것들은, 이제 좀 약한데 블로잉도 살짝 가지고 있는, 그래서 밸런스라는 거고요. 여기는 블로잉인데 겔링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블로잉이 더 세니까 블로잉 촉매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걸 빼고 이걸 대체하면 분명히 젤링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거꾸로 이걸 빼고 이걸 대체하면 블로잉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일부를 빼고 이걸 조금 쓰겠다 그러면 엄청나게 젤링이 강해지는 거고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세기하고 관계돼. 제가 계속 강해지는 거예요, 뭐 약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촉매는 세기하고 관계가 돼요. 강도, 세기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그래요. 촉매가 세다, 약하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선택성이 하나 있고 선택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느 쪽이 세냐 이런 거지. 선택성이라는 게 어느 쪽을 일방적으로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열쇠 자물쇠처럼 우레탄만 그냥 100% 밀어붙이고 또는 알로파닛 뷰렌만 뭐 100% 밀어붙이고 또는 우레아만 100% 밀어붙이고 이런 촉매는 없는 거예요. 다 조금씩은 자기 이런 거에 다 기여를 하는데 어느 쪽이 더 강하냐 이런 선택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정하고 촉매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발포가 약하다 그러면 블로잉 촉매가 약해지는 거고요. 그거에 관련된 모든 장점과 단점들이 이 공정에서 발휘가 되는 거죠. 이 촉매의 기능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특히 예를 들어서 밸런스가 흐트러지면은 둘 중에 하나 강한 거잖아요. 블로잉이나 겔링이. 그러면 뭐 수축이 갈 수도 있고 젤링 같은 경우 너무 강하면 이제 흐름성이 약해지니까 보이드가 잔뜩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요거 밸런스를 안 쓰고 이거 두 개 가지고 어떻게 쪼물딱거려서 쓴다 해도 균형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균형은. 근데 양극단이잖아요. 양극단이니까 보통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조합하는 개념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연질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잉하고 이렇게 금속 두 가지만 가지고도 이렇게 조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응용 분야마다 조금씩은 다르고요. 경질은 이제 촉매 가지수가 늘어나는데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연속 라인에 가면은 이제 그 좀 분량이라든지 다뤄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촉매가 그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5개까지도 쓰고 촉매를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뭐 메커니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촉매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이렇게 그 이소시아네이트의 탄소에 작용하느냐 아니면은 그 수소가 이온화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H 플러스로 떨어지게 되는 건데 여기 이제 질소가 전자가 많으니까 이게 전자가 부족한 탄소에 이렇게 들러붙어서 탄소가 좀 편안해지도록 기여하면서 이렇게 NHCO 이렇게 우레탄 결합을 만들고 촉매가 다시 회수되는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알코올에 수소를 이렇게 살짝 잡아 당겨서 이쪽으로 좀 와봐, 좀 여기 좀 떨어져 봐봐 이렇게 해서 여기 잘못 그려졌죠. 여기 점선이면 여기도 점선이어야 되죠. 네. 여기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탄소에 4개가 이제 붙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4개가 붙은데
여기도 점선으로 그려주면 좋은데 이 실선으로 그어놨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아니고 이 실선은 아닌 상태로 이 4개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도 5가 수소하고 이렇게 이 결합이 실선으로 그어져 있는데 수소는 팔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점선으로 양쪽 그려주세요. 0.5, 0.5개씩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서 여기 이제 질소로 붙고 여기 붙었죠. 여기에 붙었죠. 이 수소가 그 다음에 여기 결합이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 수소는 여기 거예요. 근데 그게 꼭 그렇게 규명된 건 아니에요. 규명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메커니즘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서로 상반되는 메커니즘을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커니즘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시오리가 아니죠. 법칙이 아니죠. 네. 이거는 제안된 거죠. 제안. 아이디어. 예, 메커니즘은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이럴 것이다. 이렇게 반응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인 거예요. 이 사람이 주장한 거, 이 사람이 주장한 거. 제법 그럴싸하죠. 이쪽도 그럴싸하고 이쪽도 그럴싸하고. 근데 서로 상반되죠.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은 법칙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점선, 화살표 뭐 이런 걸로 표현한 겁니다. 네. 네, 그림이에요. 그림. 네, 그림. 이해하기 쉽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젤링 촉매의 반응 메커니즘, 이렇게 젤링 촉매 이제 하나 보면 테다가 있죠. 테다. 여기 테다예요. 어떤 거냐면 요거를 트리에틸렌 다이아민 테다인데, 요게 메커니즘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게, 이제 이 경우에는 테다는 젤링 촉매잖아요. 그러면 물 말고 폴리올 이런 식으로 이 OH 뒤에 이렇게 탄소 체인이 있는 애들 거를 특징적으로 더 잘 데려다가 엔슈어한테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O에 이 제한해 가지고 붙어 가지고 여기에 들러붙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이 수소를 이쪽으로 탁 주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제 플러스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제한된 거죠. 요 사이트 가면 있어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게 뭐 파셜 네거티브 차지, 이게 이제 델타를 붙여서, 이게 이제 델타죠. 델타 이게 파셜 네거티브, 이거 파셜 네거티브, 파셜 포지티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전자의 이동이에요. 어차피 반응은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느냐를 경로를 추적하는 거고, 그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화살표 이런 걸로 그려놓은 걸 메커니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한다? 반응을 이해를 하는 거죠. 반응을. 테다는 얘는 여기 붙어 있을 거야. 폴리올에 OH에 들러붙어 가지고 그놈이 NCO에 이 OH를 갖다 붙일 거야. 그래서 NHCO를 만들고 G는 떨어질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놈 테다는 아주 강하게 겔링만, 물 반응은 거들떠 안 보는 거죠. 웬만하면 거들떠 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폼 성형할 때는 반응이 좀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러면 테다를 쓰는 거고요. 그래도 블로잉이 좀 남아있는 게 걱정이 되면 테다 대신에 금속 촉매를 써버리는 거죠. 여러분, T9, T12 이런 거. 이 외에도 많아요. 틴 외에도 다른 것도 있어요. 지르코늄, 뭐 수은, 납, 굉장히 많습니다. 금속 촉매, SM 말고, 주석 말고요. 아연 촉매도 있죠. 아연 촉매.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양화 쪽으로 가면은 이제 K, 포타슘 촉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메커니즘까지 말씀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촉매는 이렇게 분류가 있다라는 걸 가지고, 오늘 키워드는 이거예요. 분류예요. 촉매는 여러 종류인데 기능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 그래서 블로잉, 젤링, 밸런스, 큐어링, 트라이머리제이션, 이렇게 어떤 일을 해주느냐에 의해서 촉매를 분류를 한다. 근데 그 촉매마다 고유 특성이냐, 블로잉 촉매는 블로잉만 시키고 젤링은 젤링만 시키냐, 그게 아니다. 그래서 촉매를 치환해서 쓸 경우에는 남아있는 그 부분, 블로잉이 조금 있는 부분, 그분 신경 써야 된다. 치환해서 쓸 때 어느 쪽이 강하냐에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여기서 제안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같은 기능을 가지면은 제가 강하냐 약하냐를 계속 표현하고 있잖아요. 강하냐 약하냐. 강한 촉매를 적게 써가지고 반응을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만큼 반응을 끌고 가려면 약한 촉매는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이게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요게 선택성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응용 분야마다 선택성이 있는데 이 중심점이 있죠. 반응이 빨라야 되는, 무조건 빨라야 된다 하면은 강한 촉매를 적게 쓰는 게 훨씬 유리하죠. 왜냐하면 촉매도 어떻게 보면 남아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이 고분자 측면에서 보면은 남는 물질, 이 고분자 구성 물질 중에서 부외의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걔가 남아서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모르는 거죠. 근데 주로 이제 촉매는 이 반응을 잘 보내는 쪽이라 분해 반응도 잘 보내요. 그러니까 고분자 생성 반응도 잘하지만 분해 반응도 잘 보내요. 그래서 강한 촉매 적게 쓰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성형에서. 그 다음에 이제 촉매와 구조와 선택성 이미 설명드렸죠. 계속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블로잉, 젤링, 밸런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이거를 그냥 보고 이 자료에 젤링 촉매네, 블로잉 촉매네 이런 말 없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써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한눈에 보면 알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추가로 나중에 심화학습에서 설명드리면 되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촉매에 대한 이해 이제 두 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자료화 시키기가 좀 애매한데 왜냐하면 심화학습 내용이라 이게 이제 몰수 이제 화학을 공부하는 촉매를 투입할 때 몰수. 근데 이게 이제 액티비티 활성도인데 이거가 뭐냐면 강하냐 약하냐 이거예요. 액티비티가 강하냐 약하냐. 근데 당연히 몰수가 많으면 강하겠죠. 그러니까 분자량이 작거나 분자량이 작은데 N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 엄청 강하고요. 네, 요런 개념이 여기서 보면 요거는 이제 탄소가 더 들어가지고 분자량이 되게 긴데 세 개 있잖아요. 얘보다는 얘랑 했을 때 얘가 훨씬 약하겠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그람수를 쓰면은 얘보다 얘가 약하고 얘는 강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촉매를 적게 쓰느냐 약한 촉매를 많이 쓰느냐 이런 느낌. 이런 거. 이런 참고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강하다 약하다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몰수가 가장 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 화학 구조가 차지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분자량 대비 비율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게 다른 내용이 같지만 두 개지 다른 내용이 같지만 따져놓고 보면 하나죠. 하나 따져놓고 보면 하나예요. 그래서 분자량하고 구조 두 가지가 작용하는데 구조는 설명을 제가 지금 못 드리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너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자, 정리를 해도 촉매는 뭔지 모르겠죠.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원료 강의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설명하는 저는 다 아는 내용이지만 듣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화학을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료는 다 모든 게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고 그래가지고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료 회사 사람들한테는 이게 익숙한 내용이겠지만 성형 기술을 하는 이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알면 좋긴 한데 너무 많이 나간 거라는 개념이라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레탄이라는 일을 업으로 하는 이상 이런 블로잉, 젤링, 밸런스, 큐어링, 트라이머리제이션, 그 다음에 촉매를 강하냐 약하냐 또는 어떤 선택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 정도는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